안녕하세요. 딱 한 권 JPT N1 언어지식 문자어휘를 맡은 주미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문자어휘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자 음독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두고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읽을 건지 인이라고 하는 음을 읽을 건지에 따라서 음독과 훈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음을 읽었던 인이라고 하는 음독은 진과 닌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을 니혼진이라고 읽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인간을 닌갱이라고 읽어왔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읽어서 훈독으로 히토라고 읽으면서 히토노 모노는 남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왔을 겁니다. 이렇듯이 일본어에서는 글자 하나를 두고서 훈독 과 음독으로 나뉘게 되고, 그것이 음독 하나, 훈독 하나라고 하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글자도 이렇게 두 개나 닌이나 진이라고 하는 음독이 많듯이 동사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동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도 또 음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큰 벽을 넘었는데, 이 언어지식 파트에서 한자를 읽는 것부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독 규칙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외국어이죠.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100% 그 안에 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반복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리된 규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사항들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것을 중요하다고 형광펜으로 긋는 그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독 규칙이 들어갈 때 이따가 나중에 자음과 모음과 받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한자, 일본어의 한자가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음독과 훈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자가 이음절 이상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묶어서 단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나씩 끊어가면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글자 하나가 음독과 훈독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전부 다 암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빌릴 가짜는 카라고 읽었구나, 정은 테이라고 읽었구나 라고 하는 걸 도금으로 알아버릇하면 다른 단어랑 붙었을 때 연세해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일일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지 않아도 연세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카테이라고 읽어서 가였구나, 테이였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정자 테이라고 읽었던 것들이 차크라고 하는 착이랑 붙었을 때 맞아, 테이 차크였었지. 하나는 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크 뒤에 또 보니까 용이라고 한 요랑 붙었을 때 차크요였었지. 그 다음에 요랑 마음심의 징, 특이하게 읽는 거죠. 요진이랑 붙으면 자, 주의, 조심, 경계라고 하는 요진이라고 발음하게 되는구나. 단어를 묶어서 두 개, 세 개 단어를 묶어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에 외운 것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분절해서 발음하는 것도 첫 번째 요령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이음절 이상의 단어가 일본어에 조합이 됐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 음독하고 훈독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본어에서 이음절 이상의 단어는 사실은 앞에가 음으로 읽었으면 보통은 뒤에도 음독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앞에가 뜻으로 읽으면 뒤에도 뜻으로 읽는 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밑에 쓸게요. 이렇게 명전이라고 해서 써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이 명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쉬우니까 어떻게 읽었던 게 떠올라요? 규칙은 재차하고 매이라고 읽거나 또는 뜬금없이 뜻으로 나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젠이라고 읽거나, 그렇죠? 고젠 이렇게 읽었었죠? 그 다음에 앞이라고 하는 뜻으로 마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왔냐면, 쉽죠? 많이 들었으니까 남아이라고 읽어왔는데 사실 그 구조를 잘 보니까 앞에를 뜻으로 읽었기 때문에 뒤에도 음이 아니라 뜻이라고 하는 마이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단어를 덩어리로 읽어왔었는데 이런 규칙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단어 하나 써볼게요. 제가 신분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자, 이거 뜻도 신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가 음이면 뒤에가 음이고 앞에가 뜻이면 뒤에도 뜻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단어 쉽죠? 그렇죠? 신분이라고 읽을 것 같은데 뜻도 신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앞에를 미로 바꿔서 미분이라고 읽어요. 뜻은 신분이 똑같은데
바로 발음은 용이가 되는 미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사항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뜻을 읽어놓고서 뒤에는 뭐예요? 음으로 읽었죠? 이와 같이 훈으로 붙는 기본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사항들을 얘 좀 이상하다, 얘 예외적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별표를 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 예외사항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어에서는 글자 하나를 두고서 음독과 훈독으로 나뉘고 이음절 이상의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끊어서 분절해서 발음을 하고, 또 하나 그 단어들이 조합될 때 앞에가 음이면 뒤에가 음이고 앞에가 뜻이면 뒤에도 뜻을 읽는다. 여기서 벗어나는 미분과 같은 단어들을 별표를 쳐가면서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 그것들이 한자의 음독 규칙의 첫 발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각각의 자음, 초성 부분과 모음과 그 다음에 한자의 받침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